안녕하세요. 국가원로회의 사인위원 오명입니다. 존경하는 국가원로회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무역협회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님은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고 AI 정책을 뒷받침해 주신 분이라 오늘의 공동행사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지금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대북 정책을 썼고 단파 싸움만 하다가 급기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전설을 가지고 일본에게 나라까지 빼앗기는 기록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산업혁명을 재빨리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산업사회가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일본 근처에도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보혁명기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오늘날의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 불로 일본의 3만 4천 불을 앞질렀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하는 것은 IT 혁명의 성공한 덕분이고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반만년 역사의 황금기를 이룩한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정보혁명보다도 더 빠르게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IT 강국인 우리가 IT의 연장선상에 있는 AI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가원로회의 앞장서서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AI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더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학 입시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받는 많은 스트레스가 대학 입시로 비롯된다고 해도 거의 아닐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대학 교육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 교육으로 바뀔 것이고 당연히 대학 입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대학 입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80%가 요양원에서 sulsul하게 생을 나가고 있지만 서양 복지 국가들은 자택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눈 감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도 AI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정부의 정책과 운영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원로들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AI가 빠른 시간에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도 중요하고 민생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누군가는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를 미래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IT 강국을 만들었던 우리 원로들이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원로회의가 AI 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강도현 과기정보부 제4관님, 제1세션의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전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차상준 박사님, 제2세션의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뉴날 AI의 임병환 박종훈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부 장관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 김정석 중소기업벤처부 사관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이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AI 강국으로 나가는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영찬 회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가원로회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진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격려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IT 혁명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농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AI 기반의 스마트 무역 플랫폼, 맞춤형 해외시장 분석, 그리고 물류 시스템 최적화까지 AI 활용 범위는 이미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얼마나 빠르게 AI를 우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을 향한 여정을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50년 넘게 축적해온 제조업과 IT 기술의 역량을 첨단 AI 기술과 결합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지혜를 모아서 투자는 늘리고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가원로위원회 회원님들, 먼저 오늘 2025 국가발전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님,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유장희 원지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 김도현 전 포스텍 총장님, 차상균 전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위원을 비롯한 많은 원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턱에 있습니다. AI를 필두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기술 혁명이 진행되면서 주요국은 AI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발전에 굳건한 초석을 다져오신 국가 원로분들의 주도하에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AI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AI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서울선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와 국가 AI 혁신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해외 연구 거점인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과 국내 국가 AI 연구거점도 출범시켰습니다.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작년 12월 26일 AI 기본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발표한 1.8조 원 규모의 AI 추경을 통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지원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예산 규모가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민간이 보유한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임차하여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고 연내 1.5조 원을 투입하여 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탑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최고 인재가 되보는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 2천억 규모의 AI 혁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문명사적 변혁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자원 결집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과학기술 및 AI 디지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여 국가 디지털 전력을 종합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걸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 체계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원로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소중한 고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5 국가발전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도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통신 규제, 네트워크,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과 합쳐진 조직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좀 더 발전한 모습이 2차단실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주제 강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현직 차관님이 차관들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엄영 부총리님의 그 리더십과 함께 직접 또 이렇게 장관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이런 자리에 발표를 당연히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인철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하는 이런 모임이어서 굉장히 한편으로 시작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또 약간 이제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총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신 게 모르듯이 조금 더 쉽게 같이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기존에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요. 아담 스미스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생겼다. 국부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기는 1723년에서 1790년에 한 사람이 역사적인 획을 건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전기기관을 처음으로 발명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개량한 실제로 전기기관의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나 1700년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발명 내지는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론을 만들고 한 사람은 기계를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라는 것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이론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획을 끈 사람입니다. 궁금했었습니다. 1700년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 그레스코에 같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하는 게 역사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재 이 시점, 그리고 원로회의가 인공지능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시점, 아마 저 두 사람도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마차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산업사회가 일정하게 발전하다가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상상을 해보면 틀림없이 말 한 장 개선 TF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마차가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편할지 말 한 장 TF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개선 TF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파가
엄청난 논쟁과 내용 속에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 자동차는 저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었다. 15인승이 타는 엄청나게 큰 몬스터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적기조례라는 것이 나온 거 보면 그 당시 영국은 말한장 개선 TF가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나갈 때는 운전사, 운전기사, 기수를 포함해서 3명이 필요하고 시내에는 3km 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깃발을 흔드는 그 누군가가 자동차 앞에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주셨지만 요즘 신문에 인공지능 이야기 없으면 신문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은 민간 기업이 730조를 투자하겠다. 영국과 프랑스와 또한 EU 역시도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입법을 시행한 나라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새롭게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불과 몇 달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퓨리오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할 때는 미국에 100% 투자가 있었습니다. 100% 투자. 스타트업이고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곳에서 100%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사실. 결론은 아직 딜이 클로징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CEO께서는 안 팔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1조 2천억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AI 반도체 얘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하나 변화하고요.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보다 성장을 부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보겠습니다. AI 하는 게 생성의 AI는 진짜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범위 그리고 혁신의 속도 더 중요한 건 혁신의 수준입니다. 한 번도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일정한 롤을 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만큼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현재까지는 보완, 대체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완하고 거기에 동등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주도권 행사를 위해 전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혁신 플러스 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크게 마크를 해서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대로 세계 기업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선언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30조 원을 4년에 걸쳐서 대규모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고 대규모 인프라에 대해서 EU와 프랑스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요. 아시다시피 670조 정도.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이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670조. 굉장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열풍입니다. 딥시크의 열풍은요, 마이크가 이래서 그런데 마이크 좀 꼼꼼하십시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요. 딥시크가 왜 이렇게 딥시크냐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학습을 하고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딥시크는 설명을 할 때 나는 그렇게 많은 GPU 컴퓨팅 쓰지 않았어.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논쟁이 꽤 있습니다. 야, 몰래 썼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H200을 미국이 추가적으로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기술 보고서를 보면 H800, H20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존에 정제된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 그걸 다른 AI에서 썼지 않니? 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공부를 안 했는데, 아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고 기간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거의 똑같은 성적을 내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쭉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한국 제법 잘합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인공지능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못한 나라들도 이거는 선진국이고 그 빅테크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딥시크가 나오니까 한번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보고 있는 세인시에이션을 일으켰던 모델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생성의 AI를 잘 도입하면, 아까 부총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를 잘 대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국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베인 & 컴퍼니. 전체 오른쪽으로 보시면 연간 300조 원 이상의 경제 수익이 있다. 두 번째, 국내 GDP, 아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는 그 GDP가 1.8%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인공지능은 이렇습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굉장히 높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가지는 사회 문제를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술이다. 역기능과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오른쪽은 유엔 사무총장이고요. 그 아래는 제프리 힐튼입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원로님이 이름 하나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제프리 힐튼입니다. 캐나다에 있고요. 또한 구글에 있다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개발한 방법론이 그 유명한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데요. 몇 가지 시사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공지능 좀 오래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던 조직도 별로 없을 겁니다. 과장 총괄 때, 그리고 국장 때, 또다시 인공지능 국장 때, 소프트웨어 국장 때, 실장 때, 차관 때. 한 7년, 8년 해보니까요. 이런 느낌 듭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지적 능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생산성. 이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이런 과학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인 생산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는 정보통신부 1기입니다. 정보통신부가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처음으로 공채로 들어왔는데요. 인터넷은 실제로 하면 검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생성 AI 기반의 에이전트는 내일 나 일본 가는데 예약해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예약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야놀다 여기 어때 여러 가지 투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모든 에이전트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AI에서 바라보는 기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계공학 방식에서 여러 가지 접근했던 방식하고 다릅니다. 확률과 통계,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봤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바라보는 기계, 기계에서 바라보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앞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에이전트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비서 같은 서비스를 할 겁니다. 분야마다. 이 중에 한국도 있습니다. 에이다, 엑시오, 라이더 같은 국내 업체들도 있습니다만은 구글의 제미나이 위에 자비스, 챗GPT 위에 오퍼레이터, 그리고 제일 아래 거는 중국 겁니다. 마누스,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이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의 시장을 바꿔치기 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인공지능 하면요, 몇 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 이야기했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이야기하면, 제법 안 해. 이렇게.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 이야기에다가 전기까지 이야기하면, 오호, 거의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둘러싼 법, 제도에 대한 문제까지가 가장 인공지능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관님 계시는데요. 전대일 장관님 반도체, 저희 장관님, 저희 유상임 장관님 재료, 이렇게 해서 가장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반도체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있었습니다. CPU, 메모리, 나눠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CPU에서 메모리로 정보를 처리하려니까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 열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NPU가 아까 필요해서 했습니다. NPU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속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HBM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모리를 계속 넓힐 수 없으니까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옆에 PIM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폰 노이만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어디서 하나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CPU를 박는 게 PIM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CPU 옆에 메모리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메모리 내에 CPU처럼 이 회로를 박는 게 훨씬 낫다.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거의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3월이죠. 3월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15년 10월에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쭉 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19년 12월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만들었습니다. 저를 지배했던 분이 민홍기 차관이 저기 계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국가윤리 만들었습니다. 20년에. OECD G20에서요. 그것도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번 정부 들어서요. 권리장전, 뉴욕, 부산, 서울 정상회의 24년 5월, 작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요. 인공지능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적 규범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랬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한국이 두 번째로 했을까요? 그만큼 한국은 유니크한 현재의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규제를 하자고 그러죠. 미국은 자유방임을 남겨놓자고 이야기하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죠? 한국은 한국대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은 그 당시에 약간 옆으로 빠져 있었던 시대였죠. 두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AI, 국가 AI위원회 출범되어 있고 염재호 의장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AI 안전연구소 만들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본법 통과해서 현재 룰 세팅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3등합니다. 3등. 여러 지표에서 보면요. 한국 그래도 3등이랍니다. 우리 원로님들 고생해줬던 바탕 위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3등 정도 된답니다. 미국이 100점, 중국이 80점, 그리고 한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대충 40점대 3등입니다. 메모리는 1등, 초거대 AI 모델은 3위, 그리고 특허수는 왜 특허수가 10명당 1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해보니까요, 100점 만점에 40점 했는데, 이제 한 20점 된다. 우리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3위 그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3위 그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 25점밖에 안 돼, 40점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두 나라, 중국은 쭉 올라갔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GPU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94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발표했습니다. 딱 30년 됐습니다.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는 미국의 고의 발표 이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발표하고 초고속망 깔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대의 가장 큰 핵심의 하이웨이는 GPU를 기반한 AI 컴퓨팅 센터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A300, H100, A100, H100, H200, B100, B200 같은 게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기업 숫자, 매출, 인공지능, 인력 이런 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엄청나게 늘어야 합니다. 장관님의, 저희 유상임 장관님의 일성이시기도 하고, 재임 중에 이거 하지 못하면 사관을 비롯한 나는 과거에 을사오적같이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AI 모델도 잠재력은 그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왜?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우리나라만큼 크진 않지만 모든 분야 생태계가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 금융, 보험에서부터 의료, 소비재, 그 다음에 절강, 조선, 자동차 한 번쯤은 괜찮은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에 견인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AI는 일단요, GPU는요, 장관님 말씀대로 1만 개 이상 금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컴퓨팅 민간의 인프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도 각각 늘려놓았습니다. 시행령 만들어지면 곧 집행이 될 것 같고요. 투자세액, 통합세액이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공사례 중에 AI 반도체는 그 실증을 계속 해나가면서 마치 부족했던 실력을 가지고 안 좋았던 PC를 공공의 영역에서 구축해 나가면서 새롭게 시장을 만들었던 선배들의 영향처럼 국내 AI 반도체는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LM 모델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인재 문제는 여러 이야기들 많으실 겁니다. 인재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체계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고등교육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세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적용해야죠. 각 분야마다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을 접속하면서 효율화 시켜야 아까 이야기한 300조 이상 2.8.8%포인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버넌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준비하고 AI 안전처 준비하면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제법 어깨 쭉쭉 들고 세계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장관님 말씀 주셨는데 1조 8천억 규모이고요. GPU를 10,000장을 조기에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재에서는요, 한 번쯤은 세계 시장에 가장 잘하는 사람 초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제일 아래에요. 가운데 오명 장관님이 최신부 차관으로 임명장을 받았던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을 위한 모든 준비 아닌가 싶거든요. 초고속 정보 단장 30년, 그 이전에 오명 장관님 계셨던 80년도 초부터의 15년, 45년, 50년, 마치 데자부처럼 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을 위한 마지막 종착역을 달리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요. 이만큼까지는 왔는데 힘에 좀 겹습니다. 한 번쯤 일어나 주시고 한 번쯤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한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후배들을 위한 미래 30년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원로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AI 강국 건설을 위한 그런 심포지엄에 우리 귀한 분들 모이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4월 22일이 과학의 날입니다. 1917년에 과학기술처를 설립을 기념해서 축하하고 있는 날인데 1967년에 제가 국민소득이 150불 정도였던 것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극복했던 시절에 그래도 과학기술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과학기술처를 세우는 참 대단하지 않나. 이게 오늘의 우리 번영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도현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혁명은 1776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산업혁명은 200년 정도가 늦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산업기술 측면에서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같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도현 차관께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인재죠, 인재.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차상균 교수를 저희가 초청해서 인재 양성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상균 교수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차 교수님은 서울 공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일하시면서 서울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 AI 대학으로 설립하시고 초대 원장을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것보다도 창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포항공학상까지 받으셨던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상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나 안 올라가는 거.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한 30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 차관님께서 외교학과 출신이에요. 문과 졸업생이 되고 아주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옆에 앉아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이 기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피해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를 좀 죽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우리 김도현 총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김 총장님 워낙 공대 학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대에서 뭘 했는지를 다 보고 계셔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원래는 전자공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간 학교가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학교라고 해서 고생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미국에서 스탠포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의 중심인데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 이전도 있지만 한 1960년, 68년 정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보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1968년에 스탠포드에 경제학 박사를 하러 가신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재익 수석이라는 분인데요. 아웅산 에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경제수석을 전두환 정부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제가 사실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마쳤는데 82년이 되니까 갑자기 국비학생을 100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82년인데요. 국비학생을 100명으로 늘리고 전자공학을 확 늘린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냐? 2,000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는 유학관 학교에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0불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활비까지 합치면 제 1인당 GDP의 몇 배를 저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5년 동안 주는 건데, 그걸 매년 100명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요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거 국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보면 중공업을 키우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중공업 말고도 뭘 해야 된다. 전자공학 분야를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제가 슬라이드 하나 또 다른 슬라이드 하나 그 타이밍에 우리나라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작년에 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행사를 하니까 와서 강연을 하라고 해서 영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대화를 하는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챗GPT예요. 1981년 1월 달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의 챗GP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대중의 채찍기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생각을 보면 그 옥중에서 어떤 분들이 책을 해서 넣어드린 것 같아요. 그게 제3의 문제. 그 책을 이제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심히 보시고 거의 몇 번을 아마 읽으셨겠죠.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1981년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고 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그때 IMF를 지나고 나서 벤처를 키워야 되겠다. 뭐 그런 좀 파격적인 그런 제도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제가 좀 교수를 하면서 창업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정부가 그런 규정을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쯤에 규정이 바뀌어지면서 저도 창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아니다. 해외로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앞에 강두현 차관님께서 이 AI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부장관님께서 앞에 기술개발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군대 양성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넘겨주시죠. 네, 이건 뭐 제가 이제 여기 보습니다. 페이지도 좀 같이 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딱 표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GenAI, LLM,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수가 있다가 윈도우가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20,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나온 이게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이게 엔트로피든 아니 딥식이든 새로운 OS라고 보셔요. OS 11이 보통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OS가 바뀌면 앞으로 우리가 뭘 더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젠 AI의 어떤 변화,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레볼루션은 스타트업이 나온 거죠. 왜 그렇게 씁니까? 새로운 건 대기업이 잘 못해요. 원래. 그래서 모두 스타트업이 하고 있고, 오픈 AI가 구글을 물먹이고,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서치를 쓰는 것보다는 오픈 AI에 내가 물어보면 더 친절하게 정리해가지고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픈 AI 통해서 일 좀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력서를 써본 지 오래됐는데 누가 최근에 저보고 이력서 써달라고 해서 오픈 AI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분 하니까 제 이력서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이력서보다 더 복잡한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오픈 AI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나이가 43세입니다. 근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창업을 2번 했고, 페이스북이 생길 때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라는 거 아시죠? 그 좋아요는 이 사람이 원래 만든 겁니다. 이 사람 회사를 페이스북에 사서 산 거고요. 그 페이스북에 CTO를 했었고, 거기다 또 나와서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는 salesforce.com이라는 그런 회사에 또 팔았어요. salesforce.com은 제가 제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SAP라는 회사의 인터넷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그 회사가
저 사람의 회사를 사서 세일스포스 간판에 CEO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X 이사회 의장도 하고 등등 43세라는 게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해볼건 알고 사람이라 저 사람이 창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밸류에이션은 4.5 빌리언을 찾았어요. 돈이 지금 뭐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시죠.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리콘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AI 스타트업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는 현상은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의 스피드는 그 이전 스피드의 한 절대다. 사실 그 이전 스피드는 제가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 이노베이션. 제가 SAP라는 회사에 인수돼가지고 만든 그 플랫폼이 그 당시에 빅데이터,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플랫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속도에 비해서 지금 한 10배 정도 빨라졌다. 왜 그러냐? 세상에 돈이 방문이거든요. 그 돈이 또 팬데믹 때문에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면 사람은 또 몰리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창업을 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이런 이노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는 두 가지의 그런 펀더멘탈한 그런 스피릿이 있습니다. 반란하는 스피릿, 복종하는 스피릿으로는 이노베이션이 둘째는 이 엔들리스 프론티어. 이건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나서 그 2차 세계대전을 기술적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승리로 했던 박네거 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엔들리스 프론티어, 과학을 우리가 정말 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끝을 찾아가는 그런 스피릿이 두 가지가 저는 실리콘밸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트루만이라는 스탠포드의 신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박네거 부시의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정으로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피릿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우리 강철환님께서 에이전트에서 많은 것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사는 조직이 기업도 조직이고 국가도 기업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모임도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은 결국 사람과 에이전트, 스페셜라이즈한 에이전트, 사람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후문으로 조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이노베이션을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잡고 하면 그게 내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제가 처음 만들 때 그림이고요. 좀 경계를 없었습니다. 대학원 전국 가면 이 사일로를 다 샀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처음 만들 때 전 부총장께서 그럼 벽을 어떻게 나눌지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벽을 만드는 순간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룰을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대학원생은 저희가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어에서 이 책상을 늘어놓고 매 학기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학교마다 옆에 앉는 친구들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또 뭔가 대화가 더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A, B, C, D, E를 우리가 가르쳐드립니다. A는 뭐냐? AI, B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다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C는 지금 뭐 GPU니 뭐 이런 걸 말하는 크기이고, D는 도메인 날리지. 데이터에는 도메인 날리지가 묻어 있어요.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AI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entrepreneurship이죠. 근데 우리 교육이 D와 이 사일로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AI 대학원도 사실은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면서 과기부에 그 당시에 권영현 국장하고 김영수 차관께서 AI 학부 대학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대학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DE라는 부분을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DE를 알아야 돼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요즘은 A와 C는 커모더티가 되어갑니다. 커모더타이즈가 된다. 이게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사는, 시간이 가면 값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와 도메인 날리지. 그리고 뭘 해보겠다는 용기, 돈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변화가 실리콘밸리에서 나기 때문에 매주 저는 세미나를 하는데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인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추세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간 지 42년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이야기했는데 요 페이지는 이야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엔비디아 TSMC를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회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를 떼놓으려고 하면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저 엔비디아와 TSMC가 잡고 있는 저기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AMD가 비슷한 걸 만들어도 왜 AMD가 못 쫓아가냐? 엔비디아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우리 제가 퓨리오사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지도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칩을 겨우 이제 8년 만에 잘 만들었어요. 이제 팔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엔비디아는 그 칩들을 여러 개를 쌓고 거기를 또 패키징을 하고 그 사이를 광 케이블로 묶고 이걸 단위 면적 안에 최대한 많이 넣고 열을 빼는 그런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근데 그걸 다른 데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려면 그런 거 비슷하게 쫓아가는 데는 누구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다르게 회사를 사가지고 계속 쌓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다 이게 엔비디아나 이 브로드컴이나 엔지니어 출신들이 CEO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최근에 주가가 확 뛰었죠. 다음 넘어가시죠. 뭐 이게 여기서 끝내도 괜찮은데 우리가 IT 강국, AI 강국. 저는 이제 타이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완은 엔비디아 GPU 공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누가 타이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학이 GPU가 없으면 타이완 대학하고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타이완이 생각보다 제가 사실 타이완을 작년 연말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지금 거기. 그리고 일본 우리랑 아까 3위권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그 AI를 진두지휘하는 그 교육부 산하에서 문부성 산하에 진두지휘하는 친구가 저는 오래된 친구인데 동경대 명예교수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공적 도메인보다 앞서가는 데는 어디냐? 일본에서 어디겠습니까?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에 잘 나가는 회사들, 스타트업에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안에 플랜을 제가 보니까 일본 정부의 플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국 AI 출발 늦었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만들 때 늦지 않았습니다. 빅데이터 연구를 만들 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 스탠포드와 UC 버클리가 가장 앞섰는데 같은 해에 시작했어요. 버클리는 몰랐는데 스탠포드는 시작한 사람이 저의 사형이어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대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나라 에서는 없던 걸 만든다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나쁘고 정치 지배구조가 나쁘고 대학의 정치 지배구조도 나쁘고 돈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봐서는 제가 지난달에 멕시코에 제일 좋은 사립공과대학을 갔습니다. 몬테리 공과대학이라는. 근데 등록금이 서울대학교의 2배가 넘어요. 우리는 멕시코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잠깐만요. 여기 그리고 사실 우리 구윤철 우리 이 장관님께서 차관을 하실 때, 기재부 차관을 하실 때 또 같이 의기투합해서 인재를 끌어오자 그렇게 하면서 1년에 6억씩 10년을 주는 브레인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고 AI 하는 사람은 지원도 잘 안 하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도 지원도 잘 하지 않고 아마 그건 대체로 뭐 순수 과학적에서 다 가져왔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시간이 이제 이게 이제 제 포인트인데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퍼스널리는 퍼시비런스가 필요하고 스타트업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중국은 제가 중국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시진핑이 만든 천인계획을 막 서류를 올리더니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은 셴젠의 중국과학원 원장이었는데 18년을 했습니다. 18년을 하면서 셴젠의 그 화웨이니 텐센트니 이런 회사들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다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비전너리가. 우리가 비전너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 비전너리를 만들. 이게 10명이라도 나오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문 수를 샌다든지 페이턴트 수를 샌다든지 이런 건 이제 없애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바텀업 분산 투자, 뿌리는 투자로는 우리가 생산이 없다. 저쪽 미국에서는 돈도 많은데, 돈도 스케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사적 자금을 가진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캐피탈들이 교수가 괜찮은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그걸 회사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거 1억 불, 2억 불을 그대로 던져줘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 돈마다 속도가 다르다. 속도와 가치가 다르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게 우리가 쳐졌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돈을 줘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국부의 포션이 공적으로 가는 순간 돈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자서는 해서는 안 되고요. 고글로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규모면에서도 모자라고,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나눠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거냐. 중국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흡수돼서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어있는 곳이 지금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제조업을 잃어버리면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 우리는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AI를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1년에 5 트릴리언 정도를 씁니다. 근데 엉망이에요. 그건 사이언스가 엉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거나이제이션이 엉망이에요. 그 오거나이제이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AI를 전동을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하면 우리가 미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두 숫자만 보이겠어 지나가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퓨리오사 백 대표를 불러서 내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 8년 전에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밀어줘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코리안 채찌피를 만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기초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화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게임을 다 하고 나간 운동장에서 우리 혼자 들어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연구는 할 수 있도록 연구비는 지원해야 될 거고요. 그 마지막 타이밍은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 AI 회사가 생길 때였습니다. 근데 저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2019년에 제가 프랑스에서 하는, 정부가 하는 그 AI 컨퍼런스에 갔는데 마크롱이 그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우리가 규제를 이야기하고 에틱스를 이야기하니까 미국의 빅텍이 와서 AI 연구소를 만들더라. 그게 구글의 연구소고 메타의 연구소였어요. 그때 거기에 들어간 젊은 친구들이 몇 년 연습하고 나와서 만든 회사가 미스트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걸 누가 오거나이저를 했냐? 여기 오른편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혹시 세드릭 오라는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한국계 프랑스 정치인이죠. 저 사람이 저런 걸 막총 추리부터 다 플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도 저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돈을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나온 겁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게 되느냐? 이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베이크 교수인데요.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21번째 스타트업입니다. 1 빌리언을 받았어요. 시리즈 A예요. 아까 우리 박이부의 대표님 라고 말씀, 기금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만나러 갔어요. 여기 이제 CTO로 만나러 갔는데 저기는 게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끝난 게임. 다음 넘어가죠. 다음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예를 한 이렇게 보면
예를 이런 게 여기는 토론토 대학에서 AI 하는 친구들이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건설 분야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건설 분야를 앞으로 확 바꿔보겠다. 우리 이태식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앞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이 회사에 ERP를 쓰거나 할 때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데 이걸 자연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올 분기에 뭐 어떤 게 잘 팔렸어 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안에도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습니까? SAP라는 회사의 시총이 최근에 500조가 넘었어요. 근데 한 100조가 뛰게 하는데 한 코멘트가 100조가 올렸거든요.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가가 확 뛰었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2부 세션 2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전중장 오세진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일본이 산업혁명을 훨씬 빨리 해서 신종무역 일본한테 지배당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혁명을 이뤘다는 것이.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사실은 그 산업혁명 아날로그 혁명이 계속됐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이게 산업혁명이 IT 디지털 혁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는 것이 소니가 텔레비에서는 정말 세계 연구 쏟는 1등이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LG전자의 TV가 지금 세계 1등인 이유가 아날로그 기술에서부터 디지털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옛날에 그런 보호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정보혁명은 앞서간다.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결국 1인당 GDP를 얼마나 따라가는데 저는 사실 이제 AI 혁명이 그 다음에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혁명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은 선진국의 어떻게 다들 우리나라로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잘하면 여태까지의 그 실적을 쌓아서 잘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언론이와 한국교육과 같이 이런 모임을 위해서 굉장히 시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이 AI 플러스 X 피지컬 AI라고 이게 이제 젠슨 황이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정해진 기능인데 현재까지 AI는 기본적으로 뭐 생성 AI 어쩌고 그러지만 되게 소프트웨어 베이스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인간 생활에 영향 미치려면 하드웨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지컬 AI라고 이름을 붙였고 뭐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또 좀 넓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 산업기술 이런 데 이제 이용해서 실제로 인간의 생활과 관계 있는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주식회사 뉴럴 AI 이분들이 지난번에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컨그레스에서 AI 에이전트 폰을 발표하셨고요. 유명한 박준민 대표께서 25분 정도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발표를 많이 하셔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벤처가 장학해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날 블록체인 랩스에서 제품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날에서 기술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임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면 넘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세대님들께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제 이끌어 주셨었고, 사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가진 어떤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이제 개발자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3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뉴날이라는 회사로 창업을 했고, 한국에는 그 계열사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로 이제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마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카페라든지 공항에 가시면 이 QR 코드를 이렇게 백신 맞았다고 인증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쿠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랩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되게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연구해온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코인을 발행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른 회사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 기술에 관한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이 기술의 본질은 데이터 검증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간 코인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검증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한 회사가 오늘 AI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 회사 창업주분께서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이제 미팅이 잡혀서 오늘 참석 못했고요. 여기 AI와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도 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것들을 회사들의 의사결정권자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 AI 방향성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오늘 이 시간에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 일단 여러분들이 AI 하면 떠올리시는 게 최근에는 아마 챗 GPT 같은 생성형 거대 언어 모델일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고 신기한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퍼블릭 생성형 거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은 이런 챗 GPT에 하게 되면 굉장히 잘 결과를 뱉어내는데 나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일을 요청하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에서는 내 개인의 데이터를 이런 서버에 다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밀어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새로운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에이전트라 하면 결국에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런 LLM, 챗 GPT랑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수많은 회사의 어떤 그 기업의 서비스들을 이런 하나의 거대 언어 모델하고 연동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기업의 데이터를 이런 회사들이 또 한 곳에서 독점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고요.
결국 이런 지금 현재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뭐 에이전트라든지 뭐 그런 아까 챗 GPT 같은 거라든지 이런 개별 AI 기술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 나왔었던 딥시크 같은 것들도 보면 뭐 메타 이런 곳에서 지금 오픈 소스로 이런 개별 AI 기술들은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현재 AI 생태계가 가진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 것이 바로 다음 넘겨주시면 뉴날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흩어진 개인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잘 모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요청해서 내 개인의 데이터를 줘 하면 줍니다. 그게 의료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의료 데이터를 받더라도 여기서 핵심인 거는 결국 이 의료 데이터를 뭐 활용하는 측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다, 뭐 어디가 아프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결국 그 데이터를 발행한 기관이 중요합니다. 즉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 사람에게 이 데이터를 발행했다라는 그 사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비즈니스 지금도 보면 아까 제가 비즈니스 하시고 싶은 분들이 결국 이런 챗 GPT에 다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때도 보면 지금 소위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그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이 모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회사가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데이터를 모으는 공간이 그 개인의 그 데이터를 소유한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라는 그 기술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 공간에 이렇게 분산화돼서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었고, 다음. 결국 이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지금의 AI는 어떤 저 클라우드 공간에 거대한 AI가 하나가 딱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AI를 다 갖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어떤 그 관점이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떤 제품이야?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 지금 모든 서비스들이 다 앱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앱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더니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결국 앱으로 만들게 되면은 AI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야 하는데 저희가 만든 것도 앱이고 상대편 서비스도 앱이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을 때 나온 결론은 그 운영체제 OS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은 애플이 만든 iOS,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지 가져다가 쉽게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오픈된 운영체제의 기술을 가져다가 저희만의 그 뉴날 OS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OS는 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니 이 OS가 최적화된 형태로 탑재된 디바이스를,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3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곳에서 저희의 그 디바이스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버지 같은 그 유력 미국의 테크 미디어 같은 곳에서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이게 그 테크 미디어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이제 그런 기사거든요. 보면 이 뉴날 AI 폰이라고 이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저 제품이 저희가 만든 그런 새로운 AI 방향성의 아키텍처를 구현한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뭐 화웨이, 뭐 레노버, 삼성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저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제 손에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이제 작은 기기고, 네, 화면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했고 지금 그대로 화면이 이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그 유저 개인의 데이터가 다 집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 그 형태를 고민했을 때 기존의 시리나 빅스비와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AI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상상해 봤을 때 사실 제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에 보면 오른쪽에 AI 버튼이 있는데요. 그것을 누르면 저만의 AI가 등장할 것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맨 처음에 개통하고 사용하기만 해도 제 얼굴과 제 목소리로 학습이 된 저만의 AI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하고 제가 대화도 할 수 있고 일도 시킬 수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AI 기능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어떤 그런 것들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띄워드리고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장이 많아서 좀 자주 얼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니까 편지를 한번 써달라고 그걸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주로 외국에서 하고 있어서 영어로 제가 한번 요것을 할 테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Please write a letter to my daughter ahead of her upcoming school performance. All right, I'll write it for you. Hang on. To my dear Siyun, my sweetheart, it's Dad. I know you're not feeling well right now because of your cold, and I wish more than anything that I could be there to help you feel better.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읽어주고. And I know how hard you've been practicing. 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이력서를 챗GPT에 쓰면 쫙 나온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보면 제 개인의 데이터, 저와 제 딸의 관계,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고려해서 제 딸에게 저를 대신해서 이 AI가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너 감기 걸렸었잖아. 그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약국에 제 딸하고 갔다라는 그 정보를 알고서는 그 내용을 이 편지에 넣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저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AI가 활용한 제 개인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걸 누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있는 Your very first school performance is coming up soon. 그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글 캘린더라는 앱에 제 딸의 그 학교 학예 일정 같은 거를 일정히 넣어놓으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같은 그런 글을 내용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저희 CTO의 AI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이 상단에 보이는 그 제가 나온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폰은 이제 제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예지간의 폰과 이 폰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유즈 케이스가 이제 쇼핑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가 제가 이제 원하는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는 걸 요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미래 그 AI의 그 미래 시대의 그런 쇼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recommend me glasses. Got it. I'll find the perfect fit for your size. 네, 그래서 뭐 얼굴형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그런 개인의 데이터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안경을 지금 다 저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다 저렇게 트라이를 해보고,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Glasses you might like. 기존의 앱이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앱에 들어가서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이커머스 앱을 실행해서 물건을 구매했던 거에 비해서 이런 AI 시대에는 AI 에이전트가 이런 뭐 이커머스 사이트들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고 이제 저의 개인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취향에 맞는 안경들을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를 한번 추천된 걸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레이벤 추천, 이건 이제 생성형 이제 멀티모달 그 AI 이용해서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까지 비디오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출근길이나 이제 업무할 때 이런 이제 안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그런 내용으로 추천해줬습니다. 이 안경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order these glasses. Okay, I'll buy this one. 그러면 이 폰에 그 아마존 같은 그 쿠팡, 미국에서 쓰는 그 쿠팡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 AI가 직접 들어가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안경을 검색해서 선택하고 결제까지 AI가 다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Finished what you asked for. Hope it's just right. 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면 방금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AI가 구매한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2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그 보험 가입 데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상상해 보시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근데 그런 게 한 1분 남짓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buy a new car insurance. Please recommend me one.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 데모를 위해서 미국에서 중고차까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중고차를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걸 AI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이 자동차 보험을 이제 추천을 해준 거고요. 이 미국에 보면 가이코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이것을 한번 바로 제가 가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please sign me up for this. 네, 그러면 이 가이코라는 앱을 지금 이런 금융이나 그러니까 돈을 송금하거나 보험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직접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코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AI가 직접 실행을 한 것이고요.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그 입력해야 되는 그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자동으로 긁어 와서 사람 대신에 저렇게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모를 그 스페인에서도 그 테크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라서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되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1분 남짓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정보라든지 저런 것도 이제 입력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비밀번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 이제 AI가 안 보이게 처리를 한 것이고요. 방금 바로 가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눌러보면 이렇게 보험 증서가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재밌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 AI 폰에 핸드폰의 이제 기본 기능이 통신이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인데 저희는 이제 쿠브 이후에 블록챗이라고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 인프라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면은 이 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텔레그램 같은 중앙화된 메시징 그 서버의 아이디에 의존하지 않고 폰에서 생성한 이 블록체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렇게 서로 이 메시징을 하는 상대와 영상통화, 음성통화하는 상대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서버에 내 데이터가 내 이제 개인 메시지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쌓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메시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안 메시징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그런 폰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제 AI의 이런 그 AI의 아이디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AI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개인들의 AI가 생기고 기존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들도 다 AI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텐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아이디입니다. 인증과 그 AI가 진짜 딥페이크가 아니고 이게 그 사기를 치는 AI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나의 지인, 나의 상대, 내가 신뢰하는 그 서비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그런 이제 아이디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폰은 지금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이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그 AI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는 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좀 미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저희 파운더 그 YT의 AI로 이제 제 AI 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저 이름이 베잘렐이라서 이제 베즈라고 부를 거예요. Hello, Beth. I'm in an important meeting right now, so I'm connected as Noodle on the other line. What's going on? Yes, YT. I'm going to share Nuno project materials to HMD Global Product Manager Wesley. Can you send me his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now? I'll send Wesley's contact information to you directly through Slack. Okay, I got the message, YT. Are you available to have a Nuno tech meeting with Professor Song at 1 p.m. tomorrow? Tomorrow doesn't work for me. Can we do lunchtime next Wednesday or Thursday instead? Let me know. Yes, I will check the schedule. YT, I have another question. How much balance do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 Can you transfer $1,000 to me right now? Sorry, I can't share bank account details with you. That's sensitive info. Hope you understand. Okay, thank you. See you later, YT. You're welcome. 네, 이렇게 AI랑 그 개인 데이터 학습되어 있는 AI랑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가
YTN의 개인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저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일정 정보나 뭐 컨택트 정보들을 공유를 했고, 그런 이제 민감한 그런 뭐 금융 정보, 뭐 돈을 뭐 요청해달라든가 이런 뭐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기능들을 시연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원로의 회원님들 대신에 제가 정말 그 발표 잘 들었다고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AI 스타트업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시장에 가면 항상 그 러브콜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또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CES 가서도 제가 이런 많은 AI 기업들을 우리 스타트업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이제 그 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저도 느낄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그 이 AI 스타트업이나 AI 벤처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강도현 차관께서 그 정부 전체의 AI 정책 방향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과기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AI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2,3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대부분들이 사실은 스타트업 벤처의 규모입니다. 물론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대기업이나 좀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제 첫 시작은 보통 스타트업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1차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중기부에서는 이제 그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레벨업 전략,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쪽에 그 제조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AI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I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스타트업을 통한 그 각 분야에, 각 도메인 분야에 AI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그런 전략,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체로 아직은 뭐 좀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이제 그 A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한 3천억 정도 이제 금년도에 가지고 있고, 이 재정 투자 보조금 이외에 글로벌 VC들하고 같이 그 AI의 전문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AI 펀드도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대략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펀드를 지금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글로벌 VC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유망한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금년부터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뉴날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현재 본사에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양이나 그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원로 선배님들께서 우리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아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에서 발표해준 임장학 박정훈 대표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구윤철 사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원로회의를 대표해서 그 띵크탱크인 원지원이 오늘 심포지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뻐했던 건 뭐냐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외로 이렇게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국가원로회의의 회원님들, 또 한국무역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80년 동안 실로 그 만난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사상 유례 없는 난국이라고 그렇게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인재가 있고 또 도전력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때마다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이 발표자님들 또 토론자님들 한결같이 그러한 우리의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큰 뜻을 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AI 선도국가가 되어서 장차 인류 사회가 더욱 열리고 더욱 풍요하며 더욱 상부상조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대한민국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국기념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AI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 바꾸는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리드하면서 문자 그대로 홍익 정신을 전 세계에 펼치는 멋진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가원로회의가 이제 우리 원로들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다 모아서 나라의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가는데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또 고명 상임장님께서 그런 굳센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정치 문제 중요합니다. 또 우리 사회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잠재적 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서 선도에 서서 계속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결과를 세계 인류와 공유하는 이런 멋쟁이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로 국가원로회의는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행내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